자, 1번에 사용자가 사직의 의사가 없는 근로자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작성 제출하게 한 경우에는 해고에 해당된다. 형식적으로 사직의 형태를 취했다 하더라도, 그죠?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는 경우에는 해고, 즉 해고는 근로자가 원하지 않는데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이죠. 해고에 해당된다. 바로 이거 이제 사직 해고하고는 다르지만 바로 이제 사직의 형식을 취한 해고가 있기 때문에 보통 이 해고 문제 부분에서 가끔씩 출제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근로자와 사용자가 명예퇴직을 합의한 후 퇴직이죠. 당사자 일방은 임의로 그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없다. 합의한 경우에는 철회하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 명예퇴직은 신청하고 회사에서 맹퇴자 모집하죠. 자, 맹퇴자들은 신청하시오. 모집이죠. 그리고 회사 입장에서는 뭡니까? 일정한 근로자의 수를 조정해야 되는데 제일 좀 보면 해고를 하게 되면 복잡하게 나중에 뭐 해고 무이확인 소송이라든가 이런 복잡한 문제가 발생하니까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그만두면 제일 좋겠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근로자가 그냥 그만두지 않겠고,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플러스 알파 메리트, 명예퇴직금을 지급한다는 조건으로 맹퇴자를 모집합니다. 그러면 이제 근로자가 신청하게 되면은 주로 이제 이 플러스 알파 명예퇴직금이 적으면은 신청자가 수가 적을 것이고, 그럴 경우는 회사에서는 먼저 할 수 없이 정리해고의 방법을 취하지만 명예퇴직금이라든가 이런 부가적인 조건이 좋으면은 오히려 신청자가 더 많게 되겠죠. 그러면 회사 입장에서는 신청자 가운데 일부분에 대해서 승낙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신청과 승낙 있으면은 뭐 미국적으로 청약과 승낙이죠. 먼저 이야기하는 사람 여기는 표명하고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고, 그러면 계약이 성립한 거죠. 그래서 어떤 계약이 성립한 겁니까? 퇴직, 합의 퇴직에 대한 계약이 성립한 것이죠. 그러면 계약이 성립했을 경우에는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해지 못하죠. 해지 못한다 겁니다. 그렇지만 신청하고 아직 상대방이 승낙하기 이전까지는 반대로 얘기하면 해지할 수 있다 말이죠. 실제로 우리 밑에 판례도 오게 되면은, 이번에 보게 되면 명예퇴직은 근로자가 명예퇴직의 신청을 하면 사용자가 요건을 심사하는 이를 성행함으로써 합의에 의해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이고, 이런 합의가 있은 후에는 임의로 철회할 수 없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판례는 합의하고 난 뒤에는 철회할 수 없다 이렇게만 되어 있지, 합의하기 이전에 사용자가 승낙하기 이전에 철회할 수 있냐 없냐에 대해서는 언급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판례의 반대 해석을 하게 되면은 또 계약이 성립하기 이전 단계이기 때문에 철회하는 것도 가능하게 되겠죠. 철회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틀렸고, 이번은 3번에 명예퇴직 합의 후 명예퇴직 예정일 이전에 근로자에게 중대한 비위해가 있는 경우 사용자는 명예퇴직의 승인을 철회할 수 있다. 즉 합의하는 이후에 근로자는 해지 못하지만 이는 근로자만 해지 못하는 것이 아니고 근로자나 사용자가 원칙적으로 해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겠죠. 근데 사정 변경이 있으면은 근로자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용자도 사정 변경이 있으면은, 우리 명예퇴직이라고 하는 것은 계약 해지 조건이 해지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부가 조건을 내세워 가지고 계약 해지하기로 하는 것이죠. 근데 그 부가 조건을 내세울 필요가 없는 계약 해지 사유가 있으면 사용자가 당연히 승인을 철회할 수 있겠죠. 반대로 근로자도 뭐 사정 변경이 있으면은 극단적으로 신청하고 사용자가 승낙했는데 이 플러스 알파가 명예퇴직금을 1억 주기로 했는데 회사 측에서 사정이 있어가지고 1억이 아니고 5천만 원을 변경했다. 이럴 경우에는 승낙한 근로자들은 출연 못한다. 그건 아니겠죠. 사용자가 먼저 조건을 어겼기 때문에 사정의 변경이 생겼죠.
그럴 이유로 철회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때는 뭐 사실 뭐 철회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아예 막 합의를 계약 위반을 유발하는 해제라고 하는 것이 더 적절하겠죠. 하여튼 이렇게 뭔가 사정 변경이 있으면은 철회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틀렸고, 그래서 맞고, 그다음에 4번에 회사 경영이 악화되어 근로자가 당시로서는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희망퇴직원을 제출하고 회사가 이를 수락함으로써 퇴직 처분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이런 해고에 해당된다. 즉, 이것은 뭡니까? 희망퇴직원을 제출했는데 이것이 근로자가 최선이라고 판단했죠. 근로자의 의사에 합치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해고가 아니고 퇴직이죠. 그래서 4번이 틀린 겁니다. 반대로 5번에 명예퇴직 신청 당시의 상황에서는 그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그 의사표시를 하였을 경우에는 내심의 효과의사가 결여된 진의사의 표시라고 할 수 없다. 바로 근로자가 스스로 판단한 경우에는 저는 비진의 의사표시가 아니기 때문에 그대로 유효하다 이겁니다. 그 의사표시대로 이거는 해고가 아니고 퇴직이다 이 말이겠죠. 그다음에 이번에 징계해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체배의 규정에 따른 징계처분이라 하여 모두 정당한 것은 아니다. 즉 단체배에 규정된 절차를 받고 단체배에 규정된 징계 사유 가지고 징계를 했다 하더라도 그 징계 사유의 정당성은 뭡니까? 우리 단체배 지역규칙에 있는 것이 일단 1차적으로 정당한 사유로 추정되지만 최종적인 판단은 23조 1항의 정당한 이유에 해당되는가 않는가를 사회 통념에 의해서 판단하게 되죠.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1번 같은 경우는 얼핏 본다면 그죠? 좀 오히려 뭡니까? 틀림은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지만은 바로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다음 이번에 징계 해고 절차 위반을 이유로 해고 무효 판결이 확정되었다면 다시 재반 징계 처를 받더라도 동일한 사유로 징계 해고할 수 없다요. 징계 해고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 입장이죠. 동일한 사유에 대해서 사유 가지고는 해고 무효가 됐는데 그걸 다시 한번 해고하는 것은 사용자의 징계권, 해고권 남용이지만 절차 위반 같은 경우는 절차의 하자가 있는 것이지 그 절차 하자 때문에 근로자의 비사실까지 소멸되는 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판례 입장입니다. 그래서 2번이 틀렸고 3번에 취업규칙에서 단체백과 다른 징계 사유를 규정하더라도 단체백상의 제한에 저촉되지 않으면 징계 규정은 유효하다. 당연하죠. 단체백이 상위법이지만 바로 단체백이 은하면 무효지만 은하지 않으면 유효하다. 4번에 사용자가 징계 절차의 하자를 인정하여 스스로 징계 처분을 취소할 수 있고 나아가 새로이 적법한 징계 처분을 하는 것도 가능하다. 하자가 있을 경우에 즉 소명 기회를 충분히 부여하고 징계되는데 그러지 않기 때문에 징계를 취소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고 아예 재심 절차가 있으면은 다시 재심 절차를 밟아가지고 거기서 하면 되지만 재심 절차가 없을 때는 다시 앞에 거는 하자가 있으니까는 뭐라고 생각하고 다시 징계처를 기시하더라도 전혀 관계 없죠. 그러니까 그때는 앞에 걸 취소하고 다시 하는 거겠죠. 취소만 해도 되고 다시 취소하고 난 뒤에 다시 징계 처분을 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번에 근로자의 경력 사칭의 경우 사용자가 이러한 경력 사칭을 알았다면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근로자를 징계하고 할 수 있다. 즉 경력 사칭, 학력 사칭이 징계하고의 사유가 되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가정적 인과관계설의 입장에서 했죠. 애초에 채용 당시에 이런 경력 사칭을 알았다라고 한다면은 알았더라도 사용자가 채용했을 것이면은 그를 이유로 해고 못하는 것이고 그 당시 알았더라도 해고가 채용 안 했을 것인데 뒤에 알았으니까는 지금 징계해고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물론 이제 요 문제가 나오고 난 뒤에 그때 이제 판례는 약간 좀 또 새로운 내용을 한 게 추가됐죠. 이런 사실과 또 그 뒤에 이 근로자가 어떻게 근무해 왔는가 하는 사정까지 같이 고려하여 확률 사칭을 이유로 하는 해고가 정당한지를 판단해야 한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